안녕하세요. 리뷰하는 메이커 만들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메인 카메라로 계속 사용했던 파나소닉 루믹스 G7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 제목에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정말 이 파나소닉 루믹스 G7은 1인 크리에이터들에게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정말 가볍습니다. 본체 기준 무게가 410g인데 제가 이렇게 들고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운영을 해봤을 때 여성분들도 전혀 쓰는데 부담이 없을 만한 그런 무게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미러리스 카메라로서 준수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때 당시에 출시됐던 미러리스들이 거의 대부분 좀 컴팩트 카메라 같은 디자인으로 출시가 됐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뷰파인더가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 디지털 카메라 같은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파나소닉 G7은 뷰파인더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미러리스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나와서 그 부분이 제 디자인적인 니즈를 충족을 했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에서 좀 만족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외관상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LCD가 수위불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스위블 액정, 스위블 모니터를 구매 체크리스트에 1순위로 넣으셔도 될 만큼 정말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의 가격입니다. 이 카메라는 지금 출시된 지가 대략 한 5년 정도 돼가는 카메라인데 그때 당시 그리고 지금 이 카메라의 신제품 가격이 번들 렌즈 포함해서 68만원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카메라의 중고가 같은 경우는 50만원 초반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50만원 초반대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 4K를 지원하는 카메라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4K 30프레임을 쓸 수 있는 이 카메라가 50만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 카메라의 메리트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 카메라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좀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이 카메라를 추천을 하고 싶은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수입을 액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수입을 액정이 왜 필요해?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한번 자신의 휴대폰 후면 카메라를 앞에 두고 영상을 찍어보세요. 그렇게 한번 찍어보면은 스위블 액정이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스위블 액정이 있음으로써 지금 내가 영상 앵글에 잘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포커스는 잘 잡고 있는지 시간은 좀 얼마나 흘렀는지 여러가지 부분을 액정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스위블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런 것을 전혀 체크를 할 수가 없죠. 물론 고가형 장비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카메라와 함께 필드 모니터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하지만 1인 크리에이터, 정말 라이트하게 가볍게 들고 다녀야 되는 여성분들이나 브이로거 같은 경우는 스위블 액정이 달려있는 기종은 정말 필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장점은 4K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S사의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살펴보시면은 그 장비 같은 경우는 출고가가 거의 100만원대 이렇게 출시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4K를 지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루믹스 G7 같은 경우는 4K를 지원을 하고 있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고 하면은 풀 HD와 4K는 영상을 찍는 화소수 자체가 틀려요. 풀 HD로 찍은 영상보다 4K로 찍은 영상이 영상을 더 크롭을 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영상 편집하는 단계에서 자유도가 좀 더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인터페이스가 정말 간단하게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아마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저가형 미러리스를 지금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대부분이 영상을 처음 접하시거나 카메라를 이제 처음 구매를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 저를 포함해서 카메라에 대한 조작성에 대해서 많이 어색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사용을 해봐도 금방 적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카메라를 좀 써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의 이 인터페이스가 좀
구리다, 세련되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좀 구식 같은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우리가 더 사용하기가 편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가형 보급형 미러리스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오디오를 지원을 한다는 것을 저는 마지막 장점으로 꼽고 싶어요. C사나 S사 같은 경우에 알파 5100 모델을 제가 이전에 이 카메라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을 했었는데 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외부 마이크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외부 마이크 오디오 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카메라 영상과 함께 녹음을 따로 했었어요. 그리고 편집 단계에서 이제 녹음 파일과 영상 파일을 합쳐서 이제 편집을 했었는데 지금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외부 오디오 단자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외부 마이크를 구매를 해서 함께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게 정말 그 전에 외부 오디오가 지원이 안 되는 카메라를 쓰다가 얘를 써보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따로 녹음을 안 해도 되고 그러면은 지금 편집을 할 때 세팅하는 거에 있어서 한 가지 단계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큰 메리트로 저한테 작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파나소닉 G7에 대한 장점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장비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장비처럼 보급형, 저가형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브랜드라든지 단점이 부각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G7의 이제 단점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파나소닉 카메라에 대해서 검색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정말 AF가 정말 안 좋습니다. AF 포인트가 몇 개 없을 뿐더러 4K에서는 거의 AF를 기대를 하기도 힘들고요. FHD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좀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보여줬을 때 AF를 전혀 못 잡아요. 정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저것 기구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기계들을 부각을 시켜줘야 되는 분들은 지금 이 카메라가 별로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기기간을 이렇게 원하는 초점을 잡는 빠른 AF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처럼 이렇게 앉아서 정면에 카메라를 두고 이렇게 촬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를 찍는 캠으로는 이 파나소닉의 G7이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이 카메라가 마이크로 포 서드 사이즈의 센서를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진에서의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풀프레임 미러리스가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데 미러리스에서도 큰 센서에서 나오는 심도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9년에 풀프레임 미러리스가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이 단계에서는 마이크로 포 서드 미러리스 카메라의 사진 성능은 충분히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50만원짜리 장비예요. 정말 그냥 유튜브 촬영만 할 거라고 한다면은 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문제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손떨림 방지 기능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좀 가격의 한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G7의 한 단계 윗 버전, 그러니까 G85 그 기종 같은 경우는 손떨림 방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의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에 써본 결과 G7과 G85의 차이는 손떨림 방지 유무 뿐이다 라고 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G85를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것 외에는 거의 모든 스펙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30만원에서 거의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자신이 손떨방이 필요 없이 지금 저처럼 삼각대에 카메라를 세우고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30-40만원을 더 주고 G85 한 단계 상위 버전을 구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자, 이렇게 G7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장점 같은 경우는 정말 장점이고 단점 같은 경우는 얘가 보급형이기 때문에 저가형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래서 이 G7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장용 카메라로는 더없이 정말 좋은 카메라가 맞습니다. 하지만 보급형 카메라라는 한계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보급형 장비를 구매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유튜브를 몇 달 동안 해보고 어느 정도 유튜브가 이제 안정 궤도에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좀 더 예산을 모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보급형 장비를 팔고 좀 더 예산을 보태서 더 상위 기종으로 기변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지금 오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저의 메인 카메라 파나소닉 G7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파나소닉 G7 모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저도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